예,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문이 공개된 후에 이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설전이 이어졌었죠. 예,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민주당은 김 여사의 혐의가 인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특검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제죠.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문이 공개가 됐는데, 자, 이 같은 판결문을 두고도 네. 이렇게 각 당의 입장이 민주당과 대통령실의 네.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그 판결문 내용을 갖다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 첫 번째는 검찰이 이제 주가 조작의 5단계 중에서 1, 2단계 공소 시효가 만료됐다고 얘기한 거 하나랑, 두 번째는 주가 조작의 계좌가 동원된 것과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은 법률적으로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혐의는 없다라고 정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제까지 이런 과정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결과도 거의 예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지금 이제 구속영장 청구까지 나온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김건희 여사의 특검으로 맞물리면서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방탄 특검을 갖다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여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빨리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를 자꾸 물고 늘어질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하는 것이 전 정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앞서서 이제 저희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이제 출연을 하셔가지고 특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어요. 그래서 국회 패스트트랙이 통과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가 상당히 좀 의문스럽긴 한데, 만약에 이게 국회 패스트트랙에서 이제 국회 통과를 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거부권은 대통령 제도에 있는 그 총리 이런 내각제에 없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행정부의 수장으로보다는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좀 당리당락에 따라서 자기 여당의 어떤 주장을 받아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든가, 또는 대통령 개인의 이제 사적인 관계나 사적 이익 때문에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한다든가, 이러면 이제 국민적 저항이라든지 의혹이 더 이렇게 증폭되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입장에서도 대선 때부터 계속 쟁점이 됐고, 본인 처지에서 억울할수록, 그리고 또 이 대통령 친인척 관련되는 이런 상황일수록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역설적으로 특검을 수용해서 이번에 이 의혹을 들고 가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특검 전국의 키를 쥐고 있는 것, 또 6석을 가지고 있는 정의당입니다. 이 정의당은 어제 50억 클럽 특검 법안 발의를 공식화했지만, 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제출합니다. 김건희 특검은 또 김건희 특검대로 일단 좀 더 지켜보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때는 특검까지도 열어놓고 다양한 방식으로 추후에 또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 두 안의 성격이 검찰의 잘못으로 시작됐는데 검찰 수사로 더 기다려보자고 하는 이 소위 논리가 앞뒤가 안 맞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정의당도 정의당의 지층이나 국민 다수의 뜻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은 정의당을 상당히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이재명 국회 방탄 특검에 동참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예. 정의당으로서는 지난 조국 사태 때 그 민주당 편을 들었던 그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 통과를 위해서 민주당에 동조했다가 선거법 통과도 못 시키고, 그리고 총선 때도 굉장히 아픈 기억이 있는데요. 그리고 예. 정의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으로부터도 굉장히 큰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비판을 받았는데요. 정의당이 이번 경우에도 또 이재명 이 방탄 특검에 동참
동참한다면 사실은 정의당의 존재 이유 자체가 좀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아마 절체절명의 위기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번에만큼은 국민의 입장에 서서 국민의 편에서 이 특검이라든지 이후의 그 정치 방향을 잡자라고 아마 이정미 대표와 정의당의 구성원들이 그렇게 아마 결의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 하명정당의 오명을 벗고 국민만 바라보자. 그래서 50억 클럽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국민적인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되 정쟁에 휘말릴 수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 특히 민주당 때부터 박범계 법무부 장관 때부터 수사를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민주당조차도 이야기하는 이런 어불성설의 이런 상황에 동의하지는 않는 것이 정의당으로서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정의당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이게 뭐 당론으로 정한 거는 뭐 아니라고는 하지만 자, 이런 이야기를 나오는 것 자체가 정의당과 민주당의 공조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흔들리고 있는 모양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정의당은 당의 이제 정체성, 뭐 당의 주요한 노선을 좀 더 재정립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통상적으로 이제 정의당을 민주당의 이중대라고 이렇게 또 다른 당에서 공격이 들어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의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내부적으로 상당히 갈등을 겪은 것 같은데요. 최근에 보면 이런 정의당의 입장에서 야당 통상적으로 야당의 여야를 나눌 때는 야당의 정서를 가지고 있고 야당과는 연합을 하는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조금 더 가치 중립으로 이동해서 중립적 위치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고요.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조차도 사실은 비교섭 세 당이 특검 법안을 내서는 통과가 안 되거든요. 이게 민주당하고 공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조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본인들의 당의 고유한 목소리를 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독자적인 안을 추진하고 또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해서는 또 반대한다는 이런 약간의 정의당의 이제 이런 그 흐름이 기존과는 좀 다르게 가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긴 한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한쪽 지금 한국 정치에서는 거의 양당적 진영과 진영 싸움인데 진영에서 진영 사이에 중간에 낀 정당이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이런 정치적 또 한계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정의당이 상당히 갈등하면서도 이 조정을 통해서 만약에 50억 클럽 특검을 하려면 다시 민주당 협조를 받는 그런 식으로 뭔가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협상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검찰이 이번 주 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비하기 위해서일까요? 이재명 대표가 집안 단속에 나선 모양새인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요새 수박이라고 문자 보낸 사람 있어요? 요새는 조금 잦아들었고요. 근데 왜 수박 소리 들은 거예요, 도대체? 제가요. 근데 진짜 내가 그 얘기 그만하고 그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뭐 있으면 그냥 뭐 수박 대장이라고 그러고 막 상처받더라고. 제가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기분이 좋겠냐고요. 제명인의 마을에서 수박 랭킹을 매기잖아요. 제가 1등을 했더라고요. 이래 놓으면은 거기 들어가 있는 분들이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공격의 빌미가 되고 결국은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결국 다 나중에 소수가 되죠. 생각보다 상처 주는 단어라 우리 안에서는 그런 거 안 쓰면 좋겠어요. 자, 들으신 것처럼 이소영 의원은 이제 당내에서 비이재명계로 분류가 되는 그런 의원입니다. 자, 그런데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약간 이 의원을 좀 포용하는 듯한 네.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 이게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의원이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었죠. 현장 대변인도 맡았을 정도로 측근이었다가 전당대회라든지 그다음에 재보궐선거 때 나오는 거에 아마 반대하는 의견을 비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에게 좌표찍기를 당했다. 이제 소위 말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예. 저기서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저렇게 수박이라고 좌표를 찍으면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결국 다 자신에게 그 비판이 돌아온다라는 거 하나랑 그러면 다 떨어져 나간다.
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체포동의안이 오면 본회의에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결국 민주당 내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포용을 해서 본 투표에서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을 반대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 달려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전에는 사실 이 대표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에 대해서 이 대표도 불편했다는 이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단 한 표라도 최소한 이게 가결되든 부결되든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는 없다라는 그런 강한 공조를 국민들에게 좀 그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는 단일 대우를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 방침을 두고 당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주장을 두고 비명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홍천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쨌든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한다? 네. 저는 이건 결연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그거는 우리 당이 계속 그 주장을 해왔던 겁니다. 지난 대선 때도 공약으로 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잘못하면 내로남불 됩니다. 네, 네. 이번 한 번으로 그칠지 예. 뭐 또 몇 번 더 될지 조심스레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넌지시 내비치는 그런 의원들도 꽤 있더라고요. 예. 자, 이 계산을 좀 해보면 만약에 이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115석의 국민의힘, 그리고 6석의 정의당, 또 1석의 조정훈 의원. 자, 이분들이 다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한다고 이제 가정을 해놓고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에서 한 28명만 이탈을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게 또 이제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과연 이 이탈표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자, 이 고민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으로서는. 예, 그렇습니다. 뭐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굳이 이제 당론으로 정한 이유가 없고요. 또 이렇게 당론을 조홍천 의원처럼 딱 이게 당론으로 정하는 걸 반대하고 있을 때는 이걸 무리하게 그 자체를 해서 이게 뭔가 좀 후유증이 남아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중에 이제 마지막에 남아 있는 헌법 사항입니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을 개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더라도 현재 민주당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부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에 의해서 보면 불체포 특권까지를 내려놓기에는 아직까지도 뭐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런 염려가 있고요. 예. 다만 현재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 내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내에서의 어떤 주류 비주류 갈등이라든지 친명 비명의 갈등이 아주 극단적으로 나와 있는 상태. 즉 민주당의 지지율이 막 추락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총선의 가능성이 없다면 이제 그런 내부 이탈이 나오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다수의 이탈자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